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의 세 번째, 토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토는 단순히 흙이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흙이 존재하는 방식, 흙이 하는 역할의 이치 자체를 상징합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네 가지 기운이 각자의 계절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토는 모든 계절의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토의 위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목이 봄, 화가 여름이었다면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의 환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는 약간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환절기라 기억하시되 여름과 가을 사이를 이어주는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환점에 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토를 이해하려면 먼저 흙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흙은 목처럼 위로 뻗지 않고 화처럼 활활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요. 조용히,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요. 흙의 첫 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흙에 뿌리를 내리고 둘도 흙 위에서 타오르며 금속도 흙 속에 묻혀 있고 물도 흙이 있어야 고입니다. 오행의 다른 네 가지 기운이 모두 흙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받아들이는 성질이 토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토는 포용력, 수용력, 넉넉함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흙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흙이 붙들고, 물이 너무 흘러넘치면 흙이 가두고, 불이 너무 강하게 타면 흙이 흡수합니다. 마치 물을 막아주는 댐의 역할과 불을 안정적으로 다루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성질이 토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토는 중심, 안정, 조화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흙은 느립니다. 단 하루 만에 흙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흙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 이 변하지 않는 듯한 신뢰감이 토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네 번째로 흙은 연결합니다. 흙이 만물을 연결시켜 주듯이 토는 계절과 계절을 이어줍니다. 계절이 갑자기 뒤바뀌지 않고 서서히 전환되는 건 토의 기운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을 매끄럽게 잇는 성질이 토의 네 번째 속성이에요. 그래서 토는 중재, 조율, 완충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계절로서 토를 이해해 볼까요? 토는 왜 특정 계절이 아니라 환절기에 배속될까요? 이것이 토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여름으로 넘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여름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은 따뜻하다가 다시 서늘해지고 조금씩 온기가 쌓여서 결국 여름이 됩니다. 그 전환의 시간, 그 완충의 시간이 바로 토의 시간이에요. 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날카롭게 충돌할 거예요. 생태계는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합니다. 토라는 기운이 그 사이에서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계절의 전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토가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재하고 유지하는 기운이 흙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가 중앙에 모든 계절의 사이에 배속된 이유입니다. 방위가 중앙인 것도 이 논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의 한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리가 토의 자리에 중심을 잡고 사방을 연결하는 역할이 토의 본질이니까요. 인생에서 토가 상징하는 시기는 중년, 즉 과도기입니다. 청소년의 뜨거운 열정이 지나가고 장년의 성숙함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이 시기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 안정감과 축적이 이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이것이 토의 인생에서의 역할이에요. 다른 상징들도 살펴볼까요? 토의 색은 황색, 즉 노란색과 황토색 계열입니다. 황토흙의 색을 떠올리면 바로 느껴지죠. 황토색은 오랜 문명권에서 대지의 색으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단순히 흙 색깔이라서만은 아닙니다. 황색은 오행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색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으로 봐도 노란색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 지점에 있어요. 목의 청색, 화의 적색,
금의 백색, 수의 흑색이 사방을 채울 때 그 가운데를 채우는 것이 황색입니다. 중심의 색, 안정의 색이 바로 황색이에요. 소는 장부상으로는 비장과 위장에 배속됩니다. 왜 소화기관일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뉘와 비장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해서 온몸으로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토이 모든 것을 품고 변환하여 나누어주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흙이 씨앗을 받아들여 영양을 공급하고 식물을 키우듯이 비장과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여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후천의 근본, 즉 태어난 후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봅니다. 토가 오행의 근본이듯이요. 그래서 토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욕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토의 덕목은 신, 즉 믿음과 신뢰입니다. 왜 흙이 신뢰와 연결될까요? 흙을 생각해 보세요. 흙은 내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것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흙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내일도 여기 있을 거라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흙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도 꽃에게도 잡초에게도 똑같이 바탕을 내어줘요. 이 공평함과 한결같음도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토의 사람들이 믿음직스럽다, 든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치에서 나옵니다. 방위상으로는 중앙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가운데. 이건 토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방향의 중심이 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중앙을 차지하는 것은 천하의 주인, 균형의 주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색이 황색이고 황제가 있는 궁의 위치가 중앙인 것도 이 오행의 이치와 연결됩니다. 이제 토의 기운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흙의 이치를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포용하고 중심을 잡고 묵묵히 버티며 사이를 잇는 그 흙의 성질이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이실 거예요. 토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깊은 포용력과 수용력입니다. 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헤아리는 편이에요. 흙이 어떤 씨앗이든 차별 없이 품듯이 사람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 어디서나 허물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토의 기운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둘째, 안정감과 믿음직함입니다. 토의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요동칠 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한 것을 꾸준히 이행하며 갑자기 돌변하는 일이 드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오래 알고 난 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한결같음이 주변에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뛰어난 중재력과 조율 능력입니다. 흙이 계절과 계절 사이를 잇듯이 토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극단적인 결론보다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토는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화처럼 폭발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한 것은 오래 지속합니다. 흙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듯이. 토의 사람들도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편이에요. 이 꾸준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에 강한 기질이 토입니다. 반면 토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유부단하고 결단이 느립니다. 포용력이 지나치면 우유부단이 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이해하다 보니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흙이 모든 것을 다 품으려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한참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토의 큰 약점입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강합니다. 흙은 느립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이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화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한 것에 집착하거나 관성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셋째, 지나친 걱정과 생각이 많습니다. 토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헤아리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신중함으로 발현될 때는 강점이지만 지나쳐서 걱정과 불안으로 흐를 때는 문제가 됩니다. 흙이 너무 뭉쳐지면 생명체가 살 수 없고 퍽퍽해지듯이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안으로만 향하면 생각이 과잉되어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넷째, 자기 주장이 약하고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흙의 성질은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다가 정작 자신의 필요는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토의 기운이 어떤 직업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이 해당됩니다. 토의 가장 핵심적인 기운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상대방이 털어놓는 힘든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흙이 어떤 씨앗도 차별 없이 품듯이 이 직업들은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직업들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곁에 있어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편인데 이것이 토의, 느리지만 변하지 않는 성질과 딱 맞아요. 둘째, 조율하고 연결하는 직업입니다. 중재인, 인사 담당자, 행정가, 중개, 중매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흙이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듯 토의 기운은 사람과 사람, 부서와 부서, 서로 다른 입장 사이를 연결하는 일에서 빛납니다. 중재인은 두 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사람인데 이것이 토의 수용하는 기운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조직에서 총무, 인사, 행정 업무와 같이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토의 사람들도 있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없으면 바로 드러나는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교육과 양육 직업입니다. 교사, 보육사, 영양사, 요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흙은 씨앗을 키웁니다. 씨앗에 물과 영양을 공급하고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 흙의 역할이에요. 교육자는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특히 장기적으로 곁에서 지켜보며 키우는 역할에서 토의 꾸준함과 신뢰감이 가장 빛납니다.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재료를 받아들여 변환하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위가 토의 비용과 일치합니다. 넷째, 부동산, 건축, 농업 등 땅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토는 흙,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을 다루는 직업 자체가 토와 맞닿아 있어요. 부동산은 땅과 건물을 사고 파는 일이고 건축은 땅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일이며 농업은 땅을 일구어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토의 바탕이 되어주는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적인 시각, 안정에 대한 감각, 꾸준히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도 토의 기질과 잘 맞습니다. 반대로 토의 기운이 억눌리기 쉬운 환경도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야만 살아남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토의 기운은 지나친 외부 자극과 변화 앞에서는 오히려 더 굳어버리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야 하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라는 답답함이 반복된다면 토가 억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토가 사주에 지나치게 많으면 흙이 너무 두텁게 쌓인 상태가 됩니다. 두꺼운 흙더미는 물도 통과하지 못하고 나무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며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포용력이 지나쳐서 오히려 끌어안고 놔주지 못하는 집착으로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우유부단함이 심해집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몸으로는 소화불량, 식욕 이상, 몸이 무겁거나 붓는 증상,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가 강할 때는 목의 기운이 균형추가 됩니다. 나무가 흙을 뚫고 올라오듯 목의 돌파력과 추진력이 과한 토를 흩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결정하고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일단 행동하고 한 번쯤은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참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흙도 적절히 갈아엎어줘야 더 비옥해지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흔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토의 기운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으면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흙이 없으면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곳이 없듯이 토가 약한 사람은 자신을 지탱해줄 내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 쉽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 상황에 쉽게 휩쓸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동목이 약해지면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거나 반대로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관계 갈등이 잦아질 수 있어요. 몸으로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쉽게 피로하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가 약할 때는 화의 기운이 도움이 됩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재가 쌓이면 흙이 됩니다. 화의 따뜻한 에너지가 토의 기반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자신만의 루틴과 습관을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것.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토의 기운을 서서히 쌓아줍니다. 또 자신의 내면의 중심점이 될 만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하나씩 세우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흙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명확히 해두면 외부 상황에 흔들릴 때 돌아올 곳이 생깁니다. 오늘 토를 공부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토는 목화금수 네 기운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든든한 자리, 이것이 토의 본질입니다. 토를 기억할 때 이 하나의 장면만 기억하세요.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조용한 전환의 시간. 그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계절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대지. 그것이 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네 번째,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